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 배운 변환, 선형 변환을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은 크기 변환이 있게 됩니다. 크기 변환은 수평으로 수축이나 팽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수직으로 수축이나 팽창을 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변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선형 연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렬로 표현해 가지고 행렬하고 벡터의 곱으로 변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이게 수평적인 또 수직적인 수축 또는 팽창을 가져오는 물체에 대한 변환을 수평 크기 변환 또는 수직 크기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S에 H, K 해가지고 여기서 K는 오리지널 스케일링 하고 이거는 버티컬 스케일링, 이거 앞에 거는 수평에서의 수축 또는 팽창을 말하고요. SVK는 수직 방향에서의 크기 변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일단은 벡터 XY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평이니까 일단은 X축을 우리가 X축 좌표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X축 좌표 앞에다가 KX를 곱해주고 Y축은 그대로 둡니다. SVK인 경우는 XY 벡터에 대해서 X는 그대로 두고 이 Y를 앞에다 K를 곱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평적인 수직 방향에서의 크기 변화는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다 이게는 벡터를 정점,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을 때 여기 지금 SHK라는 거는 R2에서 R2로 가는 변환되겠죠. 이것을 대응되는 선행 연산자의 행렬 표현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SHK B, 여기 B라는 거는 기저를 말하는데요. 수평 순서가 있는 기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1,0이 되고 두 번째는 0,1이 되겠죠. B는 R2에 있는 표준 기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기저 상에서의 행렬 표현 보게 되면 SHK인 경우에는 이거는 수평적인 팽창 혹은 수축이죠. 이 경우에는 K0, 0, 1, 0, 1이 되겠습니다. SVK인 경우에는 수직 방향에서의 수축이나 팽창을 말합니다. 그래서 1, 0, 0K가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선행 연산자의 행렬 표현을 구하는 과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곡선 VI가 있습니다. VI를 가지는 삼각형을 수평으로 2의 비율, 그러니까 여기서 K가 비율이 되겠습니다. 2의 비율로 팽창하게 되면 얻어진 삼각형 곡선 좌표는 다음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VI는 I가 1, 2, 3 해가지고 VI가 3개의 정점이 있겠죠. 그러면 VI 프라임, 수평으로 팽창한 후에 얻은 삼각형 곡선 좌표는 VI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거는 SH2, 여기 K가 비율입니다. B의 VI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I는 여기서 열 벡터가 됩니다. 똑같이 곡선 VI를 삼각형을 수평으로 2의 비율로 팽창하고 수직으로 3의 비율로 수축하게 되면 얻어진 삼각형의 곡선 좌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두 경우로 하는데, 하나는 수평으로는 2의 비율로 팽창하고 수직으로 3의 비율로 수축합니다. 그래서 3의 비율로 수축한다는 거는 수축한다는 건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곱해주거든요. K가 3분의 1이고 팽창하는 경우에는 K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K가 1보다 크게 되면 팽창하게 되고 A가 1보다 작게 되면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수평으로 2, 수직으로 3의 비율로 수축하게 되면 이때는 두 연산자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2의 B 곱하고 SV 3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이 두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매트랩 사용한 크기 변환의 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부분은 매트랩의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매틀린 프로그램은 펑션을 정의하고 여기는 네, 프로그램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펑션 네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각형의 최정점을 정했습니다. 이 V1은 0,1 네, 0, 1이 되겠고요. 여기가 X축은 0, Y축은 1 되겠고 V2인 경우는 2,1 그리고 V3는 1,3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2,1이죠. 여기가 1,3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 삼각형이 원래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삼각형에 있는 네, 최정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V1, V2, V3 최정점. 네, 그리고 S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2, 0, 0, 1 해서 요거 하게 되면 네, X축으로 이만큼 네,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S는 2, 0, 0, 1 하니까 요거는 1행에 2, 0이 되고 2행에 0, 1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 변화는 네, X축으로 팽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네, 파란 삼각형이 얻어지는데요. 파란 삼각형은 여기 S에다가 V1 곱하고 S에다가 V2 곱하고 S에다가 V3 곱해가지고 네, 얻어진 이 좌표 벡터죠. W1, W2, W3를 가지고 네, 벡터를 가지고 네, 삼각형의 네, 새로운 삼각형의 최정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V는 V1, V2, V3, V1 네, 닫힌 삼각형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V1, V2, V3 하고 V1 하게 되면 이 V는 네, 닫힌 삼각형이 됩니다. 똑같이 W는 W1, W2, W3, W1 하게 되면 똑같이 닫힌 네,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랬을 때 여기다가 플랫 해가지고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S가 가동되는데 S는 지금 수평으로 2배만큼 팽창한 삼각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네,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측밀림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네, 물리적 현상 보게 되면 네, 측밀림 현상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밑부분은 네, 움직이지 않고 윗부분이 네, 움직이는 형태를 말합니다. 네, 측밀림 현상은 네, 셰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수평적인 혹은 수직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시각적 효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SHK의 프라임로 표현하는데요. 요거는 수평으로 기울어진 현상, 요거는 수직으로 기울어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하는가 하면 y좌표는 그대로 두고요. x좌표는 x 플러스 ky로 둡니다. 네, 여기는 xy 했을 때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 플러스 kx로 두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거는 네, 수평으로 네, 기우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 경우는 네, 수직으로 기우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림을 볼 건데요. 대응되는 선행연선자의 행렬 표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네, 선행연선자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응되는 선행연선자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은 B를 뭐 쓰는가 하면 네, 표준 기저를 쓰게 됩니다. 네, 순서가 있는 표준 기저 했을 때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여기 일단은 x0 했을 때 x, y를 1, 0을 대입해 가지고 네, 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고요. x가 1, y가 0 하게 되면 여기 1, 0 맞죠. 다음에 x가 0, y가 1 하게 되면 이때는 1k, k1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삼각형 가지고 할 건데요. 삼각형 네, vi 1, 2, 3 네, 삼각형을 수평으로 2의 측밀림을 하여 얻어진 삼각형의 고점 좌표는 vi 프라임이라 할 거고요. 네, 요거는 위에서 계산한 요 행렬에다가 vi를 곱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네, 수직으로 이의 측밀림으로 얻어진 삼각형 곡선 좌표는 똑같이 네, SV2 프라임의 vi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k가 네, 얼마만큼 밀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k가 크면 클수록 많이 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네, 여기서 봤을 때 네, 이런 빨간 삼각형 있죠. 네, 빨간 삼각형이 있었는데 이 삼각형이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네, 미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밑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똑같이 삼각형의 네, 최종점을 정했고요. 네, 이게 V1은 0, 0, V2는 2, 0, V3는 1, 1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S는 1, 2, 0, 1로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네, 왼쪽으로 네, 이만큼 네, 평행이동 네, 밀어버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W1 같기로 S 곱하기 V1, W2는 S 곱하기 V2, W3는 S 곱하기 V3 해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삼각형을 네, 그려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네, 이건 빨간 삼각형이 있었는데 일단은 네, 측 밀린 경우에 이게 X좌표가 지금 0, 0이 되면 밀리지 않겠죠. 네, 여기에는 2, 0인 경우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밀려가지고 이 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평으로 2의 측밀림 현상.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요 좌표가 지금 1이죠. X좌표가 1입니다. 네,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하면 네, 3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에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거리가 얼마인가요? 2죠. 그래서 이만큼 이동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삼각형이 좀 기울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 수평으로 지금 마이너스 이만큼 밀림하게 되면 이게 왼쪽으로 밀리겠죠. 네. 네, 다음은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반사. 네, 어떤 직선에 대한 기하적 물체의 반사는 그 직선을 가로질러서 물체의 거울의 상을 네,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Rx에 xy 했을 때는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네, x 평면에 네, 반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x축에 지금 반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일단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좌표가 마이너스 y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현상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좌표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네, 지금 이게 xy는 네,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여기가 지금 x, y 했을 때 x에 관해서 네, 반사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좌표가 x는 그대로고요. y가 마이너스 y가 되겠습니다. 다시 놓고 말하면 지금 이 y축을 네, 반사면을 해가지고 네, 반사되는 경우를 말하죠. 네, 그래서 x축에서 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입서광선이고 여기 반사광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xy 하게 되면 네, rx는 네, 반사된 후의 값은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y 똑같이 네, y축으로 한 경우에는 네, 이렇게 되겠죠. 네, y축으로 한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변하고 y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x는 x하고 y가 같은 경우 이 직선에서 반사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xy가 되게 되면 이게 y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일단은 여기 네, x에 관해서 반사하고 y에 관해서 반사해서 얻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 곱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얻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는 x 마이너스 y, 이거는 마이너스 x y, 이 경우는 y x가 됩니다. 대항되는 선의견선자의 행렬 표현을 계산하게 되면 rx의 b는 뭐가 되는가 하면 1, 0, 0, 마이너스 1 그리고 ry의 b는 마이너스 1, 0, 0, 1이 됩니다. 똑같이 r의 x하고 y가 같다. 네, 이 경우는 뭐가 되는가 하면 0, 1, 1, 0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반사고요. 네, 다음에는 우리가 평행이동. 네, 평행이동의 경우에는 조금 연산자가 네, 선행 연산자는 아닙니다. 네, 선행 연산 평행이동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연산자료가 평행 이동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SV는 V에다가 플러스 B를 해주는데 일단은 V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B라는 벡터를 더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B라는 벡터 더해주게 되면 뭐가 될까요? B라는 벡터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하죠. 네, 원래 지금 V점이었는데 플러스 B 해가지고 V 플러스 B까지 네, 다 평행 이동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B1, Y 플러스 B2가 됩니다. 다시 놓고 말하면 이런 S라는 연산자를 뭐가 되는가 하면 XY 좌표를 X 좌표에서 B1만큼 네,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고 네, Y 좌표에서는 네, B2만큼 평행 이동하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 변환이 선행 연산자의 충분 필요 조건은 뭐가 되는가 하면 B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네, 선행 연산자인 경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다 연산자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네, 상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 S V 대신에 0 되게 되면 S 0 더하게 되면 0 플러스 B 하니까 이 0 되려면 B가 0인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B가 0과 같지 않게 되면 우리가 S는 2x2 행렬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 연산자인 경우는 나타낼 수가 있는데 선행 연산자가 아니면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네, 이것도 선행 연산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똑같이 네, 행렬하고 벡터의 곱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V의 동차좌표로 네,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2차원이었는데 2차원 네, 우리 2차원이었는데 이것을 차원을 한 차수로 높여줍니다. 3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네, 3차원 보게 되면 네,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V의 동차좌표를 W를 하고요. 여기 X, Y, 1 여기다는 무조건 1로 둡니다. 1. 1로 둬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선행 연산자가 되고요. 선행 연산자가 되고 네, 똑같이 실제로 선행 연산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행렬하고 벡터의 곱 형태로 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일단은 SV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W는 X, Y,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 0, 0, 1, 0 해가지고 S'의 W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지금 네, 여기 S'W는 다같이 정했습니다. 여기 1, 0, B1, 0, 1, B2, 0, 0, 1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W 곱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는 SV가 이런 형태로 정의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네, 이 계산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네, 행렬하고 벡터의 곱으로 네, 평행 연산자를 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동차좌표를 써야 된다. 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네, 일단은 여기에 S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V는 지금 이거죠. S에다가 V 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X 플러스 B1 여기는 Y 플러스 B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있는 SV하고 똑같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했죠. 네, S 프라임의 W. 네, 이거는 여기가 1, 0, B1, 여기가 0, 1, B2, 0, 0, 1 하고 여기가 W가 여기가 X, Y, 1. 네, 위에 거하고 아래 게 같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 0, 0, 0, 1, 0. 네, 이 뒤 거 곱해 볼게요.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1x y 없어지고요. 플러스 b1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1이 됩니다.
네, 연속 계산하게 되면 처음에 거는 100 하니까 x 플러스 b1 되고 두 번째 거는 y 플러스 b2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앞에서는 원래 안 됐는데 이런 형태로 표현하니까 네, 가능해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앞에 있는 행렬하고 요 벡터 행렬하고 행렬의 곱셈으로 해가지고 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 곱하게 되면 네, 앞에 있는 요 두 행렬을 먼저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100 하면 여기 1 되겠고요. 001 여기가 0 되고 이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B1 되나요? B1 이 되고 1을 곱하게 되면 처음에는 0이 되고 1을 곱하게 되면 1 되고 1을 곱하게 되면 B2가 되죠. 네, 이게 실제로 이 행렬에다가 뭐 곱하는가 하면 x, y, 1을 곱하면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어떤 행렬 곱하기 벡터 형태로 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가 네, 가능해집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회전을 볼 건데요. 우리가 물체를 네, 시타만큼 회전하는 연산을 하는데요. 이 차원의 한 점 xy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타만큼 회전해서 얻은 점의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x 프라임은 갖기로 x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y 사인 시타가 되고요. 이게 y 프라임은 x 사인 시타 플러스 y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네, 실제로 이거는 네, 뭐 다음과 같이 네, 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x2, 여기가 y2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랬을 때 우리가 x 네, 요점이 있습니다. 네, 요점 좌표가 x, y 해가지고 이것을 네, 시타만큼 네, 회전을 했습니다. 네, 여기를 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각이 얼마인가 하면 네, 시타각입니다. 네, 요 각이 시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하고 x, y 사이에 있는 네, 네,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에 있는 x를 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지금 x 프라임이죠. 여기가 x 프라임. 네, 여기가 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x의 네, 코사인 시타, x의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y의 사인 시타 네,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은 여기 x 프라임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회전만 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x제곱
플러스 y 제곱 나누기 x 프라임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각을 요각을 예를 들어서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여기 x 프라임인데 원래는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네, 이 값 자체가 일단은 코사인의 뭐가 되는가 하면 시타 플러스 파이가 되죠. 네, 그리고 여기에 x 프라임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같죠. 네, 그래서 여기서 x 프라임을 계산하게 되면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코사인 시타 플러스 파이에 여기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코사인 정리 쓰게 되면 이거는 코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시타 사인 파이의 루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코사인 파이 곱하기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가 요 사선의 길이가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네, 그리고 요 각이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에다가 루트 x제곱 y제곱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x입니다. 그래서 x의 코사인 시타 빼기 사인 파이 곱하게 되면 이게 y가 됩니다. y의 사인 시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x 프라임은 x 코사인 시타 빼기 y의 사인 시타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뭘 사용하는가 하면 x제곱 플러스 y 제곱이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같다는 거 알고 네, 그리고 x 프라임의 루트의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는 같기로 코사인의 요각 시타 플러스 파이 하고 코사인의 네, 합차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y 프라임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납니다. y 프라임 같기로 x의 사인 시타 플러스 y의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위의 식에서 회전을 의미하는 선행의 전자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도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x, y에다가 0 넣게 되면 x 프라임, y 프라임도 0이죠. 그래서 똑같이 선행의 연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행의 연산자가 안 되는 거는 앞에서 배운 평행 연산자인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s 시타의 x, y 하게 되면 x의 코사인 시타 빼기 y의 사인 시타. 네, 이거는 x의 사인 시타 플러스 y의 코사인 시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를 2원 2투라고 했을 때 s 시타의 행렬, 이 선행연선자의 행렬은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xy에다가 요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회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매트랩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회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원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이 있고요. 네, 길이가 EC 됩니다. 이것을 60도로 회전했습니다. 60도 회전했다는 것은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합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일단은 V1, V2, V3, V4의 정점을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1, 마이너스 1, 여기는 1, 1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1입니다. 그래서 V1, V2, V3, V4 정의하고요. 시타는 3분의 파야. 그게 되면 60도죠. 그래서 S는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매틀랩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1행 1열 원소고요. 이거는 1행 2열 그리고 여기다가 세미콜론 찍게 되면 2행으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해가지고 회전 변환 행렬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행렬을 각 노드섬에다가 다 곱해주면 됩니다. W는 S 곱하기 V1, W2는 S 곱하기 V2, W3는 S 곱하기 V3, W4는 S 곱하기 V4 해가지고 회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이거 다각형이죠. 사각형, 닫힌 사각형을 합니다. V1, V2, V3, V4, V1 하고 W는 W1, W2, W3, W4, W1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리게 되면 다음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빨간 삼각형을 우리가 60도로 회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투영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 스크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차원이죠. 2차원. 그래서 3차원의 문제를 2차원으로 표현할 때는 2차원 가지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투영을 사용하게 됩니다. 투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거 말이에요. 평평한 컴퓨터 스크린 상에다가 3차원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물체의 그림을 표현하려면 3차원 공간의 점을 2차원으로 투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3차원의 점들은 2차원으로 투영하며 물체의 자연적인 외부 모양을 보존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하나인 평행 투영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물체의 자연적인 외부 모양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즉 사실은 그 말하면 우리가 사각형이면 우리가 투영해도 사각형이 되고요. 뭐 원이면 투영해도 원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원 투영하게 되면 실제 원 모양은 아니고요. 뭐 어떤 모양인가 하면 타원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자연적인 외모를 다 보존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평행투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투영은 실제로 뭐가 되냐면 태양과 같이 먼 광원, 먼 광원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에 비치는 그림자를 모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Y 스크린을 우리가 스크린을 XY 평면을 하고 3차원 상의 점을 X0, Y0, Z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영된 점의 X, Y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광선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느 방향을 들어오는가를 정합니다. VD는 지금 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XD, YD, ZD라고 하고 주어진 점을 이 광선 방향이 VD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향선분을 하는 직선 방정식을 표현한데요. 일단은 X0, Y0, Z0를 지나야 되겠죠. 이 세 점을 지나면서 VD의 평행인 직선 방정식을 구합니다. 직선 방식 구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XT는 X0 플러스 T배의 XD가 되고 YT는 Y0 플러스 T배의 YD, ZT는 Z0 플러스 T배의 Z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향선분은 뭐가 되냐 VD가 됩니다. 벡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찾고 싶은가 하면 XY 평면에서의 Z좌표가 XY 평면으로 투영시키니까 일단 Z좌표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ZT가 0이 되는 T를 찾습니다. 그래서 ZT가 0 되게 되면 여기서 Z0 플러스 T 배 ZT 0이 되겠죠. 그럼 T는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ZD분의 Z0가 되겠죠. 이 값을 다 대입하게 되면 여기 XP, YP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P는 0이 되고 XP, YP 찾게 됩니다. 이 점을 이 평면에다가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투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상에 있는 점들을 X0, Y0, Z0 이런 점들이 많겠죠. 이 점들을 이 방향 해가지고 다 투영해서 XP, YP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에다가 이 점들을 다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영 봤을 때 일단 광선의 성분하고 방향각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선이 Z축 XZ 평면과 이루는 각, 그러니까 Z축하고 XZ 평면과 이루는 각을 해서 여기에는 파이하고 푸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축하고 XZ 평면에 이루는 각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단 광선이 있고 X축이라는 거는 Z축이라는 거는 다시 보면 XY 평면에 수직되는 거죠. 그거하고
이루는가 하고 xz 평면, 네, 3차원에서 xz 평면의 각을 알게 되면 우리가 VD의 성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VD란 건 뭐가 되는가 하면 실제로 광선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분을 알게 되면 그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VD를 알게 되면 이게 파이, 시타하고 부사이를 구할 수 있고요. 네, 이게 파이하고 부사이를 알게 되면 V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면 탄젠트 파이는 루트의 xt제곱 플러스 zd의 제곱분의 yd가 되겠고요. 탄젠트 파이는 뭐가 되는가 하면 zd분의 루트의 xt제곱 플러스 yd제곱이 됩니다. 네, 요거는 실제로 네, 계산해 보면 됩니다. 여기 VD에는 XD, YD, ZD 둬가지고 네, 여기에는 파이하고 부사이. 그러니까 Z축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Z축이란 거는 방향성분이 지금 벡터가 001이죠. 001. 그래서 001하고 VD 사이에 이루는 네, 각을 부사이라고 했을 때 탄젠트 부사이는 루트의 XD 제곱 플러스 ZD 제곱분의 YD가 됩니다. 네, 똑같이 네, 여기에는 x 평면과 이루는 각을 부사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위 광선 벡터와 단위 광선 벡터와 x축, y축, z축 사이의 각을 내서 파이, 부사이, 파이라고 하게 되면 V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XD, YD, ZD라 하고 있고 여기에 코사인 파이, 코사인 부사이, 코사인 파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아래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VD를 XD, YD, ZD 하게 되면 X축은 뭐가 될까요? 1, 0, 0이 되죠. Y축은 0, 0, 1, 0, Z축은 0, 0, 1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각은 뭐가 되는가 하면 두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 두 벡터의 내적을 사용할 수가 있죠. 내적 사용해서 일단은 두 벡터 x축, y축, z축에 있는 단위 벡터는 1이 되고 여기에는 VD도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벡터의 사이각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이 VD가 단위 벡터를 했으니까 코사인 파이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부사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파이의 제곱은 각기 뭐가 되는가 하면 1이 됩니다. 네, 이거는 즉 뭘 말하는가 하면 이게는 파이, 푸사이만 알게 되면 여기는 파이도 네, 당연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3차원 곡선을 우리가 XY 평면으로 투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Y0, X0를 각각 정했어요. Y0는 지금 리니어 스페이스 해가지고 내용하고 1 사이를 네, 99등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X0는 Y0 곱하기 코사인의 18 Y0 했고요. Z0는 1 플러스 Y0의 사인 18 Y0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선형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빨간 부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X0, Y0, Z0를 사용해가지고 네, 그린 네, 곡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VD는 지금 광선 방향인데요. 0.4, 0.2, 1로 정리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XP, YP, ZP를 각각 계산해야 되겠죠. ZP는 일단 뭐가 된가 하면 0이 됩니다. 이수 봤을 때 Z0 빼기 Z0의 VD3 나누기 VD3 여기 1이죠. 그래서 ZP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Y 평면에 Z좌표는 0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XP하고 YP를 각각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XP, YP, ZP를 각각 여기다가 플러스 해봤습니다. 플러스 3D 하게 되면 여기 3차원 곡선을 그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3D의 X0, Y0, Z0는 빨간색, 이 부분에 빨간색이 되고요. 플러스 3의 XP, YP, ZP는 이게 블루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랫부분에 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트랩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네, 연산들을 우리가 실제로 네, 추적으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습 문제는 여기 4.6에 있는 1357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네, 많이 내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여기 간단한 연산, 크기 변환에 사용되는 네, 네, 이런 행렬들을 알면 좋겠습니다. 여기 측밀림하고 반사, 평행 이동, 네, 그리고 회전, 네, 투영,
알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알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응용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여기 사장 복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1번을 볼 건데요. 네, 사장의 복수 문제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t는 R2에서 R4로 가는 선형 변화입니다. 여기서 s는 1, 1, 3, 마이너스 1 이렇게 벡터로 줬습니다. 이 벡터가 R2의 기저임을 보여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벡터가 어떤 벡터 집합이죠. 이 벡터 집합이 R2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R2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이 두 개 가지고 선형 결합으로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벡터가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임의의 AB가 R2에 속함으로 해가지고 이 AB를 요 두 개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B 같기로 오메가 1의 1, 1 플러스 오메가 2의 3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오메가 1, 오메가 2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1 플러스 300 오메가 2는 A, 오메가 1 빼기 3, 오메가 2가 B 해가지고 요거는 2원 1차 연립 방식이죠. 이원장을 풀게 되면 W1이 4분의 A 플러스 3B가 되고 W2가 4분의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AB가 주어지게 되면 여기 W1, W2가 존재하죠. 즉 R2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S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우리가 첫 과정을 거쳤고 두 번째는 W1의 1, 1, W2의 3, 마이너스 1 해가지고 0, 0 지금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는 두 벡터가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1차 독립이란 거는 W1의 1, 1, W2의 3, 마이너스 1 갖게 영행했을 때 이 방정식이 만족하는 경우가 오직 W1하고 W2가 0일 때밖에 없다는 걸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게 되면 똑같이 우리가 이원차일 방식 풀 수 있죠. 이원차일 방식 풀고 실제로 여기서 썼기 때문에 여기 지금 A가 0, B가 0 하니까 오메가 1이 뭐가 될까요? 0, 그리고 오메가 2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1, 오메가 2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벡터는 1차 독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S는 R2에 있는 기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저를 보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공간에 있는 임의의 원소가 여기 S에 있는 임의 1차 결합으로 표현 가능을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S에 있는 지금 벡터들이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여기 A가 되겠고요. 두 번째 B를 보게 되면 지금 네, T11 네, 지금 T가 선행 변했죠. T11은 1202 T의 3-1은 324-2 또 좋습니다. S대 T의 XY가 뭐가 되는가를 구해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앞에 있는 벡터가 있죠. S 벡터 여기 1, 1, 3-1 이거는 R2에 있는 기저가 됩니다. 그래서 XY는 다음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1의 1, 1 플러스 오메가 2의 3-1 해서 앞에서 계산했지만 오메가 1 뭐가 된가 하면 4분의 x 플러스 3y 오메가 2는 4분의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t가 뭐가 된가 하면 선형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txy는 4분의 x 플러스 3y의 1, 1 4분의 x 마이너스 y의 3 마이너스 1 t가 선형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 따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4분의 x 플러스 3y의 t의 1, 1 플러스 4분의 x 마이너스 y의 t의 3 마이너스 1 해서 계산하게 되면 x 플러스 y x-y, 2y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선행 변화의 성질을 사용해 가지고 t의 xy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nt를 계산하는데요. 이거는 0공간을 계산하는 거죠. 네, 0공간 계산하는 거는 t의 xy 해가지고 000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의 xy 앞에 계산했기 때문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2y 해가지고 0000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xy가 0이 된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nt는 뭐가 되는가 하면 00 하나의 원소밖에 없습니다. 네, t에서는 t가 1대1인가 1대1인가 밝히려면 뭘 하면 될까요? 네, t의 u는 같기로 tv 해가지고 우리가 u하고 v가 같다는 것을 밝히면 되겠죠. 그래서 t의 x1, y1, t의 x2, y2 해가지고 여기에는 x1, y1, x2, y2가 같다는 걸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앞에서 계산했던 걸 사용하게 되면 x1, x1 플러스 y1 이렇게 해가지고 같다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x1하고 x2 같고, 네, 그리고 x2하고 y2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t는 뭐가 되는가 하면 1대 1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RT의 기저를 볼 건데요. RT는 네, 네, 레인지죠. 네. 일단 t의 xy를 계산하게 되면 지금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2y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만 빼고 여기 y 빼가지고 더 하게 되면 여기 x 있죠. 여기 y가 있습니다. 그래서 x를 앞으로 묶게 되면 1 0 그리고 y 묶게 되면 0 1 마이너스 1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xy는 우리가 임의의 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벡터의 네, 1차 결합으로 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팬의 0 1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이 두 벡터가 1차 독립인지를 봅니다. 이게 지금 RT의 기저를 계산했으니까 RT란 거는 네, 상들어 다 모으는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W1에 0, W2에 0,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0 하면 W1하고 W2가 0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RT의 기저는 이 두 벡터의 네, 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T는 네, 전사인가. 네, T가 전사인가를 보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그 공역이죠. 공역에 있는 원소가 다 네, 원상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네, 근데 T는 뭐가 되는가 하면 전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RT는 지금 네, 상들을 다 모은 집합이죠. 이 RT하고 R4가 네, 서로 같지 않습니다. 네, RT는 R4의 네, 부분 집합이죠. 네, 그러므로 이거는 전사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